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잠시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 일본과 태국에 이어서 오늘 싱가포르까지 제3국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국제적 공조 필요성 목소리도 덩달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박기수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화면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추가로 확진된 17번 확진자는 이 싱가포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중국 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우선 지금 이제 검역의 어떤 구멍이라기보다는 검역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역에서 걸릴 수 있는 게 증상자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자는 이제 그냥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다행히 운이 좋은 게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 세미나 한 데서 그 말레이시아 환자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분도 이제 상당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러하게 그 외국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현재의 검역 시스템으로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검역망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손을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게 네. 후베이 성에서 들어오는 사람을처럼 그 입국을 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중국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특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열 체크는 물론 소재지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까다롭고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굉장한 그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싱가포르나 이번에 이제 들어온 태국, 일본처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문제라 예.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학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비교를 하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선 촘촘한 방역을 유지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중국 이외 코로나 발생국이랑 이제 국제적 공조가 좀 상당히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오늘 또 추가로 확인된 국제적 공조도 굉장히 필요하고, 예. 국제적 공조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아마도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또 오늘 추가로 확인된 18번 확진자는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 병원에서 간병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병원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미 나왔으니까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코호트, 이제 로마 시대 군대의 큰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곳, 여기가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척추 관절 치료하시는 분들이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곳을 통째로 봉쇄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지역사회로 나올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조금은 좀 고생하시고 희생을 하시더라도 병원에서 통째로 모아서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또 경과 과정을 봐서, 이제 통상적으로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4일 동안은 관찰을 하면서 증상이 있는지 추가적 조치를 하는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얘기가 있고, 또 예. 문제가 이분들이 이제 메르스 때 보면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굉장히 더 고생을 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이분들에게 좀 격려와 예. 그 칭찬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건당국은 로밍 데이터를 활용한 이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정확히 스마트 검역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메르스 당시에 예.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발을 한 건데, 혹시 이제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가실 경우 여행 가시면은 핸드폰을 해외에서 켜게 되면 자기 위치가 이제 추적이 돼서 해당 위치,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지카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황열이 있기 때문에 황열 조심하세요. 이렇게 개별 지역에서 어디서 위치가 뜨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파악이 되고요. 또 이제 여행을 거기서 하신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시면 들어와서 키는 순간에
자기가 지나간 지역, 예를 들면 중동을 갔다 오신 분들은 메르스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메르스를 조심하라는 문자를 국내에서 1339 번호와 찍혀서 2번에서 3차례 이제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네. 본인의 건강도 체킹하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시스템은 단순해 보였어도 통신 3사와 정부기관이 연계한 거라서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높은 CCTV 그 설치율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동선이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박 교수께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신속한 정보 공개의 부작용을 좀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메르스 때 문제가 메르스 때 정보 공개가 18일 동안 안 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이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커서 지금 이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번 사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인지하고 도움은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 공개 자체가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즉각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번 사태가 위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서 다시 수정 보완돼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거 하면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진단 시약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서 오는 7일부터 사용이 시작된다죠. 이 진단 시약 이 보급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져올까요? 우선 굉장히 환영할 만이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해외를 갔다 오셨거나 본인이 이번 신종 코로나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굉장히 최근 같은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의심 환자가 많아지면 한꺼번에 본인의 걸렸는지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보건당국에서는 하루에 통상 160건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이번 이제 내일 모레죠. 7일부터는 한 2,000건 정도로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걱정이 되는 대로 테스트를 못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조바심 있는 분한테는 큰 이제 걱정거리를 덜 수 있고 또 만약에 이제 확진이 되더라도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 일이고 보건당국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 하면 또 신종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 치료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에볼라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는 게 뭐 국제학회지에서 보고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게 태국, 그다음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형태나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RNA 계열이라고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쌍이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인데 RNA는 좀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잘 되는데 우연찮게도 HIV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료하던 방법, 에볼라 치료, HIV 치료하는 게 넣었는데 그게 지금 효과가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섞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이어서 현재로서는 투여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공통 분모가 생기면 그거에 집중해서 아마도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기수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